안녕하십니까. 이런 스튜디오입니다. 우리 우영 연구원이 참 자료를 많이 쓰는데 한 3주간 한 번도 여기 지금 왜냐하면 저희가 매크로 전략팀에서 많은 자료가 나왔는데 유가 정도 빼고는 제가 별로 안 했던 게 이제 그때는 저희들은 계속 체크를 하잖아요. 네. 계속 체크를 해가는데 뭐 안 좋다 얘기 계속 반복해봤자 그냥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리고 제가 보는 거는 5월에 여러 가지 좀 이후에 지표도 안 좋게 나올 때 나올 수 있는 조치들이 뭐가 있을까? 무엇이 논의되고 있는가? 그게 포인트지. 이미 안 좋아진 걸 갖고서 뭐 백날 얘기해봤자. 그랬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의사로간이에요. 의사로간 다 나오니까 그냥. 네. 그래서 한국은행 누구보다 중요한 한국은행에서 지금 무엇을 논의하고 있고, 그리고 궁금한 거는 5월에 주가가 좀 주춤했을 때 뭔가 돌릴 만한 모멘텀이 뭐가 있어요. 저는 5월 28일 날 금통위가 있는데 되게 중요할 것 같아. 네, 맞습니다. 새로운 신임 금통위가 또 임기를 시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추가 조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15일 날 미국이 결국 재개되냐도 중요하고 그 뒤에 뭐 재개가 되겠죠. 뭐 한 주 그 뒤에 결국 금통위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풀어갈까 이런 걸 좀 하다 보면 일단 4월 의사부터 확인하고 싶어서 오늘 자료를 한번 좀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이슈부터 다룹시다. 금통위에서 다뤘던 것들 의사록에서. 네, 일단 4월 금통위 때 되게 비둘기파적으로 평가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 내용이 나왔는지에 대한 내용이 좀 자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판단을 했고 또 5월 금통위원이 새로 바뀔 텐데 기존 금통위원들 발언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임기가 끝나신 분들은 어떤 말을 했고 남아 계신 분은 또 어떤 말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료를 썼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3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뭐 국내외 경제 동향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했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화살표가 이제 위원들마다 말을 한 거라서 구분지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ECB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전제 하에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망에 대해서 이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바뀔 수 있다라고 조금 다소 주춤한 스탠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첫 번째 뭐 위원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경기 변동을 예측하기는 조금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금 중심으로 해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실물 경제 충격에 따라서 개별 기업들이 부실화되거나 파산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걸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또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 간에 어떠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노동력과 같은 생산 요소가 이제 어떻게 뭐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봐야 된다. 뭐 비단 기본적으로 뭐 실업자가 얼만큼 늘었는지 이렇게 그러니까 단순화적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임금 근로자나 뭐 자영업자가 어떻게 이탈이 됐고 향후에 또 다시 어떻게 재배치가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은 그림 3번, 4번인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1분기 GDP 같은 경우는 수출이 조금 뭐 그렇게 선방에 따라 평가를 받고 있어요. 뭐 그 이유는 제가 자료에 썼지만 이제 1분기 같은 경우는 한국의 교역 조건이 조금 개선이 된 바가 있고 또 이러한 글로벌 수요 둔화에 대해서 조금 덜 반영됐기 때문에 한국의 GDP 수출이 좀 나쁘지 않았는데 향후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코로나19가 본격화됨에 따라서 글로벌 수요가 위축이 될 거고 이에 따라서 천천히. 또 세계 교역량이 또 줄어들 거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어서 한국 수출이 그런 그 타격이 불가피하다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만약 상단을 열려면 중국이 가동 재개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역이 돼야 되는데 네. 아까 염동 장관도 얘기했지만은 이번 ISM 보면은 ISM 뉴 오더가 완전히 쉐시 나왔고 네, 맞아요. 완전히 쉐시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수출 쪽이 3월 이후에 우리나라도 자신이 없는 데다가 좀 서구는 좀 느리게 중국 같은 속도로 뭔가 코로나가 되는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을 받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한국에서 동일한 의식을 몰라서 이 부분을 보면서 나는 결국 BOK가 이 문제를 인지한다면은 이거에 대한 대책도 내놓겠구나 하는 기대도 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봐도 되나? 근데 이러한 실물 경제 수출 이런 걸 관련해서는 사실 금융당국, 통화당국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 좀 제한적이라 판단을 하고 있는데 기업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지 내 말은. 네, 근데 여기 뭐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들은 아직 회사채 매입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결국 거기까지 가지 않을까?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금리를 한 번 더 내릴 여력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만약 금통위 위원들이 얘네들 쓰지 마. 이런 표현 쓰지 말고 네. 댓글에 막 그런 거 되게 싫어요. 금통위원분들이 네, 판단을 하실 때에 과연 그렇게 획기적으로 미국처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사실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회사채 매입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정부랑도 이야기가 돼야 되고 또 국회 통과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거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조금 의문이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이러한 한국 수출이 이번에 4월 지표가 마이너스 24% 찍었거든요. 최근에 조금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하락한 거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측면을 보고 있고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나 유럽 같은 국가들의 수요 둔화가 지속될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뭐 5월 지표, 6월 지표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게 언제 바닥을 찍는지가 중요하다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여기 그림 뭐 5번, 6번 보시면 여기 CPI 그려놨는데 오늘 4월 물가가 0.1% 나왔거든요. 헤드라인이. 그리고 근원 물가는 이제 0.3%, 0.1% 이렇게 나왔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물가가. 뭐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1%대를 조금 유지하다가 다시 0%대로 떨어졌는데 이렇듯 저물가 기조가 탈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저금리를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보시면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 또 다른 의원은 어떻게 말을 했냐면 이제 글로벌 확산, 코로나 글로벌 확산이 이제 어떻게 세계 경제에 파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5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놨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로는 주요국 경제가 동반 부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상품 교역이 둔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인적 교류 역시 이제 위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공급망 역시 계속 훼손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될 건지를 봐야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금융 부분을 통한 위기가 증폭될 거라고 이 5가지를 통해서 이제 세계 경제에 파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이런 내용이 주로 있었어요. 뭐 모든 위원들이 있지만 정리를 네. 참 잘해준 거지. 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파악을 하고 있다, 인지하고 있는 상태다. 인지하고 있다는 네. 걸 우리가 이걸 보면서 매크로 어떻게 쓰십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인 투자들 보니까. 매크로 매일 자료들을 저희가 하면서 보는 거는 인지를 하고 있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냐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게 나오시면 상당히 한국은행이 상황 인식은 현재 지금 확실히 하고 있는 상태다. 네. 그리고 물가 뭐 6페이지에도 물가 그려놨는데 나는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게 이걸 자연재해로 인식하기 때문에 좀 모럴 해저드 이슈가 있지만 다른 정책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일단은 그치. 네, 이게 또 한 국가에 국한돼서 나온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다른 국가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는 되게 빠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빠르게 조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치들 빠른 조치가 나오는 게 지금 포인트다라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에서도 또 아까 제가 말씀을 좀 안 드렸었는데 지금 공급 측 뭐 수요 측 구분해서 본다면은 최근 4월부터 또 고교 무상화 있잖아요. 뭐 고등학교 애들 1학년 2학년까지 확대를 했어요. 무상화 확대를. 그리고 또 뭐 승용차 같은 경우는 개소세가 인하되는 걸 조금 더 연장하기로 된 것 같고 했기 때문에 이런 정책 측면에서는 물가를 낮추는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고 이에 더불어서 수요 측면에서 만약에 이걸 좀 지지해줄 수 있는 수요가 나와줘야 되는데 최근과 같은 흐름에서는 사회적 거리를 두기라든지 뭐 이동들이 많이 안 하고 있으니까 뭐 외식이라든지 여행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진, 수요 측 부진이 함께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의 물가 상승세 둔화하기 때문에 조금 심각하게 조금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디프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네. 많이 나오겠어요. 네, 여기 금통위 위원들도 이제 조금 도비시하게 보시는 분들은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생각보다 더 빨리 나올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물가 기조, 마이너스 물가에 대한 생각을 계속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페이지 7페이지 같은 경우는 여기 미국이랑 유럽 그림 그려놨는데 뭐 도시 봉쇄령 내려진 지역들이 빨간 지역, 미국 지역들이고 이 밑에 유럽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빨간 색깔 네모 박스 있잖아요. 이것들이 이제 좀 제한을 취하고 있는 국가들 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이렇게 다 제한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들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얼마만큼 이거를 빨리 풀고 또 기대한 만큼 경제 회복이 언제 나와주는지가 이제 좀 관건이다라 보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뭐 이러한
글로벌 경기가 좀 안 좋겠지만 한국 경기는 조금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위원도 있었는데 7페이지 하늘 색깔 박스를 보시면 돼요. 여기 조금 이제 상기 시나리오가 어떤 거냐면은 2분기에 조금 이 코로나 확산세가 완화가 되고 3분기 들어서 이제 조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한국 경제가 나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5가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한국에서는 확진자 증가세가 이제 조금 완만해졌잖아요. 그리고 방역 상황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빠르게 잘 처리가 됐기 때문에 조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한국의 제조업 비중하고 서비스업 비중을 봤을 때 서비스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의 타격이 크다고 보는 부분은 서비스업 쪽인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이 서비스업 비중이 조금 낮기 때문에 타격이 덜하지 않을까라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온라인 거래라든지 재택근무,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는 그러한 정책들 때문에 사실 서버가 증설하려는 수요 증가 이거 때문에 또 반도체 경기가 나쁘지 않을 거다라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네 번째로는 이제 국내 경제 의존도가 높은 중국에서 최근에 뭐 공장 잘 돌아가고 있고 조금 괜찮아지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괜찮을 거다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배송 시스템이 한국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5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국가들보다는 한국은 그 타격이 좀 덜할 거다라고 상당히 공감하는 내용이지만 여기 네 번째 게 이제 약간 공격을 받은 거죠. 지금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네네, 결국은 중국이 가동률이 공장이 가동된다고 한들 갖다 못 팔면 어떡할? 네. 뭐 어디다 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특히 유럽이 되게 안 좋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머징들 지금 되게 불안정하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동시에 이 5가지를 갖고서 또 체크해볼 거. 섹터들도 나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한국 증시가 유난히 셌던 건데 이거를 또 하나하나 좀 뒤져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 네,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이게 가정 시나리오가 2분기 완화, 3분기 조금 재개라는 시나리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장기화될 경우에는 사실 이러한 요인들도 크게 한국 경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좀 어렵다라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페이지 같은 경우는 뭐 정책 불확실성 그냥 그려놓은 거고 여기서 멘트에서 보실 거는 이제 여기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줄 같아요. 소비와 수출을 각기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출 둔화가 앞으로 이제 소비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거에도 조금 사람들이 수출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재정 정책을 엄청 강하게 쓸 건데 달러를 벌어와야 된다고 지금. 한국이 재정 정책을 쓰는 전제 조건은 달러를 우리가 벌어온다는 전제가 돼야 되는 거라고 외환 보유 측면에서. 그러니까 수출이 안 되는 순간 모든 게 정책적 여력이 우리는 급격히 소멸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수출이 안 되면은 사실 뭐 삼성이라든지 조금 그런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뿐만 아니고 다른 또 엮여져 있는 기업들의 현금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악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수출이 조금 우리나라는 또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이 망가지는 순간 국내 경기 자체가 사실 뭐 그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나 유럽의 재계가 좀 어떻게든지 좀 구체화되는 게 더 나와야지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여서.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다음 페이지는 뭐 금융시장 동향 중점적으로 그려놨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뭐 한국 그 글로벌 주요 증시 그려놨고 한국채 금리 그려놨는데요. 여기 마이너스 이제 크게 V자를 그리면서 올라오긴 했지만 이제 국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근 급등세가 조금 완만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만큼 조금 이렇게 하락하는 그 하락세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금리를 0.75%로 떨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국채 금리들이 아직 0%대로 들어온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아예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국채 흐름이 조금 더 하방 압력이 좀 높아질 때에 그래도 조금 이제 금융시장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 보시면은 지금까지 한국은행 조치들을 정리해놨는데
16일을 발표된 거 보시면은 사실 은행뿐만 아니고 비은행 금융기관 있잖아요. 뭐 증권사라든지 보험사에 대해서 이제 일반 기업체, 회사채를 담보로 걸어놓고 돈을 빌려주겠다고 한 정책까지 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채 매입, 직접 매입까지는 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는 이제 회사채 시장의 안정을 한국은행이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건 아직은 불가능한 상태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 금통위에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서 뭐 나오진 않더라도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까지 간다면 추가적으로 좀 안도감을 주지 않을까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11페이지인데 최근에 뭐 대기업이나 뭐 중소기업이나 계속 예금은행 기업 대출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림 22번 보시면 대기업의 예금은행 대출이 급등을 했어요. 뭐 회사채 발행이라든지 주식 발행을 통해서 뭐 직접 군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간접 군용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 해시를 확보해두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이 올라온 거고 그리고 뭐 내용 보시면은 여기 11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서 이제 가계부채 주택가격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뭐 지금 여기 내용 정리해드리자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계속 부동산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부동산 부정적으로 뭔가 네. 여기 쫙 빠졌지 않아? 네, 없었어요. 저금리가 부동산을 있으면 약간 이름 표현하기는 좋겠지만 네. 부동산 절대 악으로 규정해가지고 막 이러다가 맞아요. 드디어 의사록에서 빠졌는데 내용이. 네, 그래서 저금리를 유지했을 때 뭐 부채 늘어날 수 있고 주택 가격 올라갈 수 있어서 저금리 위험하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금융 안정도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보다는 경제를 살리는 게 우선이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하고 있어서 한국은행이 그래도 지금은 잘 인지하고 있다라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디프레이션이 두려운 거지. 네. 그리고 뭐 12페이지 보시면은 뭐 이렇게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최근에 뭐 사태에 대해서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뭐 시장별로 보면 신용증권 시장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 또 부문별로는 증권사 같은 뭐 그림자 금융 부문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계속 보고서를 통해서 증권사의 자금 조달 행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대체 투자했던 것들 해외 국내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거를 잘못했다가는 이게 터지면 머리 아프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지금. 네, 근데 이걸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한국은행에서는 꾸준히 이거에 대해서 뭐 지적을 해왔다. 근데 이런 데서 문제는 발생을 했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우리가 언급하는 신용 누적이 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뭐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신용 크레딧별로 이제 회사채의 스프레드라든지 이러한 그 움직임이 되게 부문별로 잘 드러난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는 크레딧별로 이러한 상이성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좋은 건지에 대한 판단은 어렵다고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등급별로 신용 차별화가 두드러지지 않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조금 주의 깊게 좀 보자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3페이지부터는 통화 정책에 대한 토론을 이제 적어 놓은 거고요. 여긴 조금 생략을 하고 넘어가시면 이제 15페이지 보시면은 위원들 간의 개별 의견을 적어놨어요. 줄쳐놓은 거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 A, B, C, D 돼 있는 게 실명을 거론해서 안 되는 거죠? 네, 이게 의사록 자체에서도 실명이 거론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알 수 있잖아. B라는 분은 대략 우리가 네, 그쵸. 관두시는 분 같지 않아?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소수 의견 두 분이 나왔는데 두 명밖에 안 계잖아요. 이름 말하지 말고. 네, 그래서 이 두 분의 의견이고, 근데 이 두 분은 5월 금통위부터는 참석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만료돼서. 그래서 이들 의견은 조금은 제쳐두고 앞에 이제 네 분 중에서 의견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되게 재밌는 점은 뭐였냐면 금리를 동결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경기가 좀 나빠지거나 뭐 금융 안정성이 좀 더 나빠지거나 했을 경우에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데 동의를 한 상태예요. 근데 뭐 B 위원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내용이 조금 없었고 되게 매파적으로 조금 얘기하고 있어서 지금 금통위에서 가장 매파적이었던 이제 이일용 위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이일용 위원 역시 굳이 하지 마. 네, 아무튼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나머지 세 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교육 악화 때문에 한국의 수출 둔화가 불가피하다라는 게 거의 공통적인 의견이었고요. 그러니까 그걸 제일 상황식도 나도 동일하게 보는 게 그게 제일 두려운 거지. 네, 지금 수출 수출 지표를 밟아야 될 것 같아요. 수출 쪽이 어그러지면 좀 조정의 폭이 깊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깊어져봤자 뭐 이전 참물 같은 게 나온다는 게 아니고 그냥 기업 이익 같은 게 생각보다 더 안 좋는데 이게 만약 스무드하게 넘어가면 굉장히 조정이 얕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들이 주요 포인트라는 건 다들 상황 인식하고 있고 이거를 나는 그래서 이게 좀 안 좋게 나올 것 같고 안 좋게 나온 뒤에 조치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이건 너무 뻔한 얘기인가? 조치들이요? 근데 나올 건 없다. 네, 지금 금리 낮춰주고 뭐 네. 기업들 회사채 같은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고 뭐 이런 것까지 갈 확률은 없나? 금리 인하 가능성은 그건 높다고 굉장히 생각하는 높구나. 거고요. 네. 회사채 매입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거를 할 수 있을지는. 네. 근데 지난번에 4월 금통위 보시면 이제 이제 미국의 그 회사채 매입 기구를 설치해가지고 이제 연준에서 자금을 통해서 회사채 매입 감정적으로 이렇게 사주는 거에 대해서 매우 효과적이고 좋은 정책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긴 했거든요. 이주일 총재가. 그래서 논의는 근데 여기서는 사실 논의가 없었어요. 금통위 의사록 보니까 아예 없더라고. 네, 그러니까 회사채 매입은 이제 우선순위가 아니다. 약간 요 정도까지 말을 했고 회사채 매입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통위에서 기대되는 거는 이거에 대한 의논이라도 조금 해서 이제 5월달에 얘기가 나오던지 아니면 정말 획기적으로 회사채 매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이걸 발표를 해주던지 약간 요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5월 말쯤 되면은 이제 거의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사실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잖아요. 되게 빠르게 또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금융 불안이라든지 뭐 이런 상황이 그래서 조금 아직 뭐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지표들은 나쁘게 나올 건 좀 그래도 확실한 상태고 뭐 지표 펀더멘탈적으로는 부정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지금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는. 네, 그래서 뭐 또 다른 거 말씀드리자면 계속 그런 얘기들이에요. 뭐 미국하고 EU 국가들의 이 상태가 3월 중순경부터 본격화가 됐는데 이들 국가들의 이제 회복이라든지 이런 부진 이런 둔화가 한국까지 영향을 미칠 거다. 특히 수출 부분에 뭐 불가피한 거고 이제 2분기 뭐 수출 조금 안 좋을 거는 뭐 그래도 각오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결론이 뭐냐 물어보신다면 5월 금통위가 5월 28일 열리는데 금리 인하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어떤 한국은행도 4월 수출에 대해서 상당히 글로벌 교역량이 일단 줄고 생산 차질이 있으니까 반영될 거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스무디하게 넘어갈 거냐 이 고민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 정도로 요약하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매크로가 다시 중요해진 시기가 왔으니까 자주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죠. 예. 함께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